기본 문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해 한 거.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기본 문제.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요. 음양오행관념, 자귀, 일계, 롱대적 사상체계. 음양오행관념은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이고 타도 기원, 야기, 일계, 복잡, 점진적 과정. 이것의 기원은 또한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갖고 있으며 제 연구 당중 가압과 왕왕파 적의 과정 분해 위 하면 사계 도치이거든요.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여러 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과정을 아래의 4개 단계로 분해 나누었다. 여기서 이제 보치라는 것은 단계 또 뭐 순서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차례, 단계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 시음양관념적 기원. 첫째로는 음양관념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2. 둘째로는 시오행관념의 기원. 오행관념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3. 시음양오행관념의 융합. 세 번째는 음양과 오행관념이 결합하는 것이다. 4. 시음양오행관념 제 직하, 추연, 수중적, 정형위, 정투적 이론 학습. 네 번째, 음양오행관념이 직하학파인 추연의 수중에서 정형화되고 체계화되는 이론 학습이다. 자,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사람들은 연구를 해왔다. 1. 일반인이 제춘추시대 음양 점점 성위 일계 추상 후 실제적 물체. 일반적으로 알듯이 춘추시대의 음양은 점차로 하나의 추상화되어가는 과정,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 표 처명적 예자여 국어 주어상 기 양백고 해석 지진적 원인 시 양복이 불렁출 음박이 불렁증 우시유지진. 비교적 저명한 사례는 예를 들면 국어 주어상에 기록된 양백고가 지진의 원인을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양이 복 밑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불렁출 나오지 못하고 음이 핍박을 받는데 등 끌지 못해서 그래서 지진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관 치인이 서주 말년 능작출 저양적 해석 시 음양학설 해석자 연계 변화적 일종 창견 시 음양오행적 일계 중요적 기원. 양관이라는 사람은 바로 서주 말기에 이러한 해석이 나온 것은 음양학설로 자연계의 변화를 해설한 일종의 새로운 견해이고 이것은 음양오행가의 일종의 중요한 기원이 된다라고 인위 생각했다. 서복관인이 음양병미 직접 성위 만물운행적 양종 기본 능력 이 시경과료 춘추시대 자귀 육기 가로열고 음양 풍우 해명 가로 닫고 중적 양기적 과도. 서복가는 인이 뭐라고 생각했다. 음양이 직접적으로 만물을 운행시키는 두 종류의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춘추시대를 거치면서 육기가 양, 풍우, 해명 이 6개 육기 가운데 양기 2개로 만들어지는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전 소공원년 진후 후의 진 진백사 후화 시지 왈질 불과이야 천유육기 강생오미 발이오세 정이오성 음생육질 육기왈 음양 풍우 회명량. 이게 다 인용문인 것 같으니까 다 읽어야겠네. 푼이 사시 서위 오절 과이 위제 한질 양음 열질 풍음
말질, 우음 복질, 회음 혹질, 명음 신질. 아이고 길어. 춘추자시전 소공 원년에 진나라 왕이 진나라에게 의사를 구했는데 진나라 왕이 의사를 보내면서 같이 시지 그를 병문안하였다. 말하기를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는 6개의 기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 내리면 다섯 가지의 맛이 되고 그것이 드러나면 5가지 색이 되며 그것이 정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상징, 표현 하면 5가지 소리가 된다. 음탕한 것은 6가지 질병을 생성한다. 6가지 기란, 양, 풍, 우, 회린, 명. 양, 바람, 비, 어둠, 밝음. 분, 이것을 나누면 사시가 되고 이것을 순서 매기면 5개 절기가 되며 이것이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음한데 음습하고 추우면 질병이 되고 양한데 음습하고 뜨거우면 질병이 되고 바람이 부는데 음습하고 말을 타요. 음습하면 말병, 잘못 읽었네요. 음한데 음습하면 한질에 걸리고 양한데 음습하면 열나는 병에 걸리고 바람이 부는데 음습하면 말질은 뭐라고 할까요? 피부나 뭐 이런데 밖으로 드러난 게 끄트머리 말이니까 말질이 되고 비가 오는데 음습하면 복질, 배에 생기는 질병, 어두운데 음습하면 혹질이 뭐지? 혹질이 뭐라고 그럽니까? 학질? 혹질? 걸려본 사람 모르겠네. 나중에 그 한의학사들 찾아보세요. 밝은데 음습하면 심리적인 병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자전 소공 25년 생기 6기 우 민유 호 희노에라 생육기. 춘추자시전 소공 25년에 그 6기를 생성한다라고 하고 또 백성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를 통해서 6기를 낳는다라고 했다. 국어 주어 하에는 천육지오라고 하였는데 주석에서 천유육기 우 소위 선양 육기부덕야라고 하였다. 국어 주어 하에는 하늘은 6, 땅은 5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주석하여 하늘에는 6기가 있다라고 하고 또 6기를 잘 양질르고 구덕을 잘 기른다라고 하였다. 일직도 장자 환유 성육기지변 가지저시 헌장 일단 시간 내 대우 천상 관찰 소덕 출적 공용관념. 이어서 장자에는 또 6기의 변을 탄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천상을 관찰해서 얻어낸 공동의 관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6기 이런 것이 절이 육기적 운행, 이징, 소미료, 모종운동, 명명중, 개시자공, 자연만물. 이 6개의 기가 운행하는 것은 그것이 모종의 운동력을 거쳐서 어둑한 가운데 자연 만물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양 그러는데 음양이 안에 6개의 기였죠. 6개의 기가 왜 음양으로 수렴되는가? 6개의 기에서 왜 나머지 뭐 어둡고 밝고
바람 불고 습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음양이라는 것으로 수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이 육기는 중국 의학에서는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죠. 그대로 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왜 동양의학에서는 육기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머지 사상에서는 이 6개가 아니라 6개가 음양으로 수렴되는가? 이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몇 가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6개로 파악했다는 것은 6개로 파악함으로써 현상을 설명하는 것들이 좋겠어요. 음양이라고 생각해서 자연현상 변화를 파악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육기가 낫겠죠. 좋아요. 촘촘하니까. 그런데 왜 둘로 수렴할까요? 근데 음양이라기보다는 음양으로도 보지만 오행으로 따져. 육기가 오행은 빼고 파가 두 개입니다. 일단 오행은 빼고 음양만 가지고 변화 원리를 음양의 성장으로 보거든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겠죠.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이론적 체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습해요, 오늘 습해요, 오늘 뜨거워요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안에서 이것을 6개로 설명하는구나 음과 양으로 설명하는 것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사유나 논리적 체계나 추상화를 거쳐서 철학화해가는 과정이 6개를 둘로 수렴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음양 안에는 6개 말고 지금 이 6개 중에서 풍우를 끄집어내도 되잖아요. 음양이 굳이 아니라 풍우를 끄집어내도 될 거예요. 명암을 끄집어내도 될 거예요. 근데 왜 음양이 되었느냐? 풍우가 아니고 명암이 아니고 음양이 되었느냐? 제가 보면 암명도 충분하죠. 암, 어두운 거, 까빨간 거. 이거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음양이라는 말을 쓰는가? 등등은 고민되고 검토되고 질문되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머릿속에 놓고 있어요. 2번 환우 오행지 기원 헌다학자 사고려 제5행 기원지 초여 오방 가로열고 호후선 인출 기복문화 가로열고 롱박 오성 가로열고 유기우 재성교사 가로열고 신건화 성전합 가로열고 반대위 10법 전복방법적 숫자화 가로열고 이령 등관념적 관계 오행의 기원에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오행의 기원의 처음에는 오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거북점 치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오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별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교회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점성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식법 그 다음에 점술 방법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등등 이러한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암원윈이 작위 일종 농대 복잡적 사상체계 헌난 설기원우 모종 구체적 관념 복현상 상호시대적 우주관념 종교신앙여 제사 천문 역산 전복 등 기초지식 환유 생산 방식 등등 공동 구성요 오행 기원적 일개장 여기까지 할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일종의 크고 복잡한 사상 체계가 만들어질 때 그 기원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 기원을 모종의 구체적인 관념이나 현상에서 기원했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상고시대의 우주관념, 종교신앙과 제사, 천문, 역산, 전복 등의 기초지식과 도리어 그것들이 생산되는 방식 등등 공동의 것들이 오행의 기원을 이루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 후래, 중다, 사복, 무자, 일자 등 실천, 축전, 보충, 풍부, 착적의 체계 이후에 여러 사복과 무자들과 일자들의 실천이 점차로 풍부하게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였고 최후에 이후 철학가문 우기, 시, 출연, 장기, 체의 개통, 정령 최후로 철학가들 특히 추연과 같은 사람이 그것을 개통화하고 정의화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복 그랬어요. 사복, 무자, 일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복이라는 게 사관이면서 점술가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무라는 것도 신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신의 하늘에 있는 천재의 뜻을 읽어내는 거니까 이것이 그럴 것이고 일자라는 것은 천문 현상을 관찰하는 자연이라서 변화를 관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그 계통을 자꾸 보완하고 최후로는 철학가, 추연 같은 철학자에 의해서 정형화되었다. 자, 문제는 아까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6개의 기준의 음양으로 수렴해내는 행위가 수상화하는 과정일 텐데 이러한 과정을 추연이 했는가? 추연 이전에 누군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음양에 대한 이해를 장악할 수 있어요. 이 상면체도적 저자학자 먼저 가설 축포사 암문갱 청석지 감각도 저종 롱대극장적 존재 이거 오행관념 형성적 만장과정 그랬네요. 앞에서 제시한 이러이러한 학자들의 가설 이러이러한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가설은 점차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거대한 장의 존재를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게 하고 이것이 오행관념이 형성되는 아주 길고 긴 과정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수로를 전체 수로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상서중, 감서, 홍범, 양편, 시, 채, 조, 출연, 오행, 자상적 역사문은 소위 영구자문, 대차, 양편, 중적, 오행지, 함의, 이급, 성서연대, 분해 중시, 상서, 감서와 홍범 두 편은 가장 최초로 오행이라는 글자가 나타난 역사의 문헌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두 편 가운데 있는 오행의 의미와 그 편들의 성립된 시대를 둘로 나누어서 오행의 의미와 성서 시기를 나누어서 중시해왔다. 호일강, 이위, 기위, 도옹주간 작품, 유절, 이기위, 전국말지, 진통일간 작품, 광말약저, 인이, 시, 자사토자, 응제, 묵자, 후, 화, 여시, 춘추전, 동서업, 이위, 당, 시, 전국 초기 작품. 여기까지. 고일강은 그래서 상서의 감서편과 홍범편 두 편은
동주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유절이라는 사람은 전국 말에서 진나라 통일 시기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광말약은 자사의 저작이라고 생각하여 마땅히 묵자 후기 여시춘추 이전에 성립된 책이라고 생각하며 동서은 전국 초기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진문가는 그 시대가, 이 책이 성립된 시대가 적어도 전국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자, 일반적으로 오행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감서와 홍범편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그 시대를 합의하고 있지 못하죠. 대략 전국말에서 진나라 초기의 이 편들이 방사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대략적인 합의예요. 이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방사들이 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방사는 기본적으로 유학자가 아니고 기계, 기술, 방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방사의 연원을 철학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기 도가, 그러니까 도교계를 받아들인 초기 도가이거나 묵자가 끝나고 나서 그 묵가학파 일파들이 도교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일군의 지식인들을 방사라고 말하는데, 방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 천문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등등을 갖춘 사람인데, 이들이 유교 경전이나 육아 경전들의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변형을 시켜내는 작업들을 이때 주로 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중국 철학사 안에서는 육아 경전 중에 대표적으로 방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책으로 상서 이들 편, 상서 두 편, 예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이후에 오면 이 방사들에 의해서 한나라 시대에 오면 위서하고 참서, 위서와 참서가 만들어졌는데, 위서라는 것은 육아경전이 있고, 이 육아경전 안에 예언, 길흉 예언을 포함시켜서 육아경전을 재해석하는 것을 위서라고 하고요. 참서라는 것은 국가의 흥망을 예언하는 도참, 도상이나 하도낙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참언 또는 참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사들은 전국 말부터 한나라 시기까지 점술, 방술 등등의 지식을 가지고 육아경전이 이런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대표적으로 홍범하고 감서가 이들의 작품이라고 현대 중국 학자들은 말해요. 자, 그다음에 원원 둘 일거 열거, 우리들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다. 서복강, 효조, 전문, 작문. 서복강은 비교적 초기에 종합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타파, 상서, 중적, 재료, 군삼류, 그는 상서 가운데 있는 이러한 내용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제1류, 시계시, 병무, 원시문은 지유, 허답, 구전전설 등도 문화 발전도 갱고 단계.
이후 사관 정리 성문자 재료. 첫 번째 종류는 최초에는 문헌이 없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입으로 전해진 학설들이 있어서 이게 문화 발전의 단계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고 사관이 이것을 문자 재료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제1류 두 번째 종류는 시장, 원전, 중, 가, 정리, 과이 재료. 두 번째는 원전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리해내는 재료로 삼았다는 것이다. 정리시, 불면파, 원문, 가위, 검석, 시, 자뷰, 정리시, 명사, 나, 원유, 저자, 미변. 이 정리할 때 원문에 그 당시 새로운 해석을 집어넣는 것을 면할 수 없어서 당시에 복잡한 것들을 정리된 명사로 두고 만들었고, 그렇지만 그 원래의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서, 홍범, 치, 속, 저, 일류. 감서와 홍범은 첫 번째 종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류가 뭐였어요? 문을 였던 원시에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주던 것이 문화 발전 단계에서 정리되고 사관에 의해서 그걸로 문자로 다시 정리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종류였잖아요. 그러면 상서, 감서나 홍범표는 원래 문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지다가 문화 수준이 높아지자 사관이 정리해서 그게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삼류시, 전성, 하위, 원시 자료. 세 번째 종류는 그 원시 자료가 계속 아랫세대로 전해져 왔다는 것이다. 감서, 가능시, 서주적, 사신, 정리적. 그래서 감서는 서주 시기에 사관이 정리한 것일 수 있다. 홍범, 위, 고대 왕자, 소직류적 정치법전, 응해, 경과, 기자, 거, 주실적 정리. 동시전성적 학자, 야자가 소적 정리. 감서표는 서주식의 사관이 정리한 것일 수 있고, 홍범은 고대 왕이 계속해서 누적해온 정치적 법전으로 이것은 기자와 주왕실에 의해 정리를 거쳤으며, 동시에 학자들이 다소 조금씩 정리한 과정을 거쳐서 전한 것이다 라고 본다. 응해설 서복관 선생적 결론 헌시공유. 마땅히 서복관 선생의 결론은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철학사에서 서복관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논문이 오래돼가지고. 서복관은 우리나라가 이 대만에서 주로 철학자들이 학위를 받아오잖아요. 중국은 공산화 돼 있고 수교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맨날 읽은 게 서복관 책이야. 지겹도록 읽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서복관. 그 다음에 진몽과 화, 서복관, 호인이, 절이, 감서중, 오행, 시, 후래, 소위, 오행지관, 양계초인이, 시, 오종, 응행지도, 지소여, 후세, 오행설, 불상감. 자, 여기 재밌네요. 진몽가와 서복관 모두 이 속에 감서 속에 있는 오행이란 후대에서 말한 오행지관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양계초는 오종의 마땅히 행해야 할 도라고 말한다. 인식한다. 조금 뒤에 나온 오행설과는 서로 관여가 없다라고 인식한다. 자, 맞아요. 오행지관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행과 무관한 것. 유기우적이니 오행원 자오선. 유기우는 오행은 오선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인식한다. 후래, 롱박, 지출, 오행, 불필비, 건목, 수학토, 오종, 덕행, 가칭, 오행, 구종, 덕행, 가칭, 구행, 제 선진문은 중, 불편기래.
이후에 롱박은 오행은 건목, 수화, 토일 필요가 없으며 5가지 종류의 덕행을 오행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9종류의 덕행을 구행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 문헌 중에 그러한 예는 적지 않게 있다. 소이설 대 차처 오행 각각 수원지 유리 단지 지역 무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오행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그들의 말한 것에 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것도 적은 많은 이유는 없다. 그것을 지지할 많은 이유는 없다. 홍분 중적 오행 경무 상승 상생 상급지서 야 이역 기타 오적 체계 가 인정 가인정 시 오행관념적 교원시 단계. 홍금 속의 오행은 결코 상생상급의 순서가 아니고 또 다른 5개 체계와 배합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것은 오행관념의 비교적 원시 단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자, 다시 우리는 1월 수, 2월 홍금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1, 2, 3, 4, 5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기 때문에 상생이나 상극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죠. 이건 서수, 숫자의 순서를 매겨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갖다가 1을 수라고 보고 2를 화라고 보고 3을 목이라고 보고 이렇게 돼버리면 상색상극을 말할 수 있겠죠. 숫자단 거. 근데 이거는 첫째 수, 둘째 화, 이런 이 정도 서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상극, 상생의 순서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차외 이 밖에도 각가 제 영구 오행관념적 기원시 환분석도 처양자 세절 문제. 각 학자들이 오행관념의 기원을 연구할 때 도리어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로 나누고 있다. 일시 오행, 항이시 오행, 이 부시 사행, 혹육시, 혹육행. 첫째는 오행이 무엇 때문에 오행인가? 사행이 돼도 되지 않나? 육행이 돼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불소학자 지출, 제5행학설 제출 지전, 응행유, 일개 보편 상오적 시대, 소위 오행, 불론지, 오종물질, 환시득행, 하이, 인이, 시, 상호, 관념지, 육종. 그랬네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오행학설이 제출되기 전에 응당 어디 가서 줄을 못 찾겠네. 보편적으로 오를 숭상하는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행은 5종의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덕행이고, 그래서 상오라는 일종의 관념이, 그래서 그것이 상오라는 일종의 관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시, 오행, 하이, 시, 건목, 수화, 토이, 부, 시, 기타 원소. 둘째로는 오행은 무엇 때문에 건목, 수화, 토 5개이고 다른 원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일방면적, 선민적, 종교신앙 미일불가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한 측면으로 이것은 선민의 종교신앙과 밀접해서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별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저 만영료 선민 내 물질 유구체도 추상적 인식과정,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것은 선민들이 물질에 대해서 구체로부터 추상에 도달하는 인식 과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송나라 때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죠. 왜 오행인가? 오행은 원질이라면 이게 행을 행은 이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테오리치가. 만약 행을, 5가지 행을 이러한 개념으로 하면 나무 안에 물도 있고 목도 있고 흙의 성분도 있겠죠. 토 안에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고 무잡한 원질의 의미로 보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행을 변해가거나 상급의 운동 또는 법칙이라고 한다면 목생화를 보는다는 거죠. 목생화. 목이 화를 낳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내가 이제 이걸 화생토, 토생금, 응? 토생금. 목화 토금수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이걸 몰라. 오행이 뭔지도 모르고 상생상극을 몰라. 그럼 이거는 어머니일 거고 이건 자식이고 원인이고 결과일 텐데 어떻게 그걸 하면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또는 이걸 아버지로 하든 자식으로 하든 이걸 죽이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 그러면 요것만 하면 토 안에는 목도 있고 수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왜 화만 이걸 토를 생성하냐? 인과법칙을 맞지 않다. 쭉 얘기해요.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논오행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하며 공격해요. 그럼 다시 마테오리치의 저러한 관점은 타당한가요? 저는 깊이 모르고서 그냥 비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행 이전에 분명히 육부라는 것도 있었고요. 처음에 물질 개념이 이제 기운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거든요. 근데 단지 그거를 초창기 때 원시 모델만 가지고서 비난하는 그 사람이 좀 수준이 따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테오리치의 논오행은 당시 지식인한테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대응 논리가 매문적 등등의 학자들이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마테오리치가 제시한 게 왜 5개야 하는가?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리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가져와서 사원소로도 충분히 이 세계의 생성 변화 운동을 말할 수 있다라고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사원 소설. 이거 안 했네. 사원 사행설. 지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원 소설을 제시하면서 사원 소설로도 다 설명되는데 왜 니네는 5개를 써있어? 근데 그거는 질문이 웃긴 것 같아요. 어? 다섯 개 쓰지 말라는 법이라 생각이 거꾸로. 근데 그건 따진다고 그냥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으라는 법도 없죠.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네. 왜 이걸로 되는데 왜 그걸 왜 씁니까? 쓰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 내가 한 15년 전에 읽었던 마테르치의 논오행은 3가지 관점에서 오행설을 비판해요. 저 얘기 하려고 위에 거 얘기 이거 얘기하려고 위에 거 얘기했는데 저거는 정작 까먹을 뻔했네. 어떤 기술이 되려면 센티미터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치자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피트자로 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뭐 너네 왜 그 자로 됐었냐고 따져보면 존중해야지. 마테르치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청에 편지를 써요. 중국이 만약 전 세계라면 나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이며 가장 뛰어난 논리학자이며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다. 아주 웃기는 놈이죠.